몸도 어떻게 보면 좀 한번 싸워본 거라 조금 더 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제 개념은 아닌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히려 그 역발상으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암 입장에서는 한 번 당해봤는데 어떻게 피해가서 이 사람 몸 안에서 다시 자라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 암한테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여보세요? 잘 지내지. 야, 너 근데 성민이 암 재발한 거 알아? 성민이 재발했다고? 야, 근데 성민이는 한번 암을 이겨냈던 친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재발한 암이 더 위험해. 뭐? 재발한 암이 더 위험하다고? 그래, 암은 이상욱 박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가보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요. 네. 이 재발하는 암이 처음에 생긴 암보다 더 치료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이 되고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재발한 암이 더 힘든가요? 처음에는 막 암이 되게 컸는데 그걸 다 제거를 잘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뭐 1cm짜리 조그만 거 하나가 나타났다, 재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은 저거 뭐 그냥 간단하게 또 치료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재발한 사람들의 임상 데이터들을 쭉 관찰해 보니까 몇십 년씩 데이터들이 수백 개의 관찰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안 좋게 되더라. 안 좋게 된다는 건 결국에는 재발한 암을 잘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재발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돌아가시더라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몸도 어떻게 보면 좀 한번 싸워본 거라 조금 더 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제 개념은 아닌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히려 그 역발상으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암 입장에서는 한 번 당해봤는데 어떻게 피해가서 이 사람 몸 안에서 다시 자라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 암한테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병이 싹 나았는데 다시 나타났을 때는 보통은 그 약을 치료했을 때는 잘 안 듣죠. 왜냐하면 그 약에 내성이 있는 암세포들만 살아나가지고 증식된 거니까. 또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요 정도 띄어내고 요렇게 치료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범위 밖을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범위 안에서 방사선 치료나 수술 같은 걸 다 한 이후에도 암세포가 남아 있어서 그 암이 다시 씨앗이 돼서 자라날 수 있는 암의 어떤 그런 어떤 특성, 우리가 그걸 이제 어그레시브하다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공격성이 강한 그런 생존력이 좋은 암세포에서 보면 그런 암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은 2기나 3기의 암 환자인데도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재발한 사람은 처음에 병기는 똑같을지 몰라도 의사들이 모르는 뭔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요인들을 그 암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료가 어렵죠. 똑같은 암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질문을 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재발하고 전이하고 2차 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다 다른 건가요? 처음에 암이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하려고 검사를 하는 도중에, 또는 치료가 종료되고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도중에 암이 발생을 했는데 그 암이 재발이 아닌 경우, 또는 전이가 아닌 다른 암이 생긴 경우에 우리가 그걸 2차 암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뭐 폐암을 치료를 받았는데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 피 안에서 백혈구가 암세포로 바뀌어 있는 백혈병이 발견됐다. 그럼 그건 2차 암이죠, 명백하게. 폐암이랑 완전히 당뇨가 다르죠. 재발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치료에 성공했는데 6개월이나 3개월 이후가 지난 시점에서 암이 재발돼서 나타나서 재발로 판단되는 경우를 재발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전이는 재발의 일종인데 근처에서 재발한 것들이 아니고 피나 다른 어떤 림프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순환계를 타고 멀리 다른 장기에 가서 암이 다시 자라나게 된 걸 우리가 전이암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암이라는 게 다 치료가 어렵겠지만 조금의 난이도를 좀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전이가 가장 어렵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이 재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2차 암 이렇게 보면 될까요? 2차 암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암이 아주 럭키하게 행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수술만 하든지 뭐 방사선치료만 하면 나을 수 있는 2차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2차 암은 원발암보다 무조건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완전히 또 깨끗하게
다 치료가 정말 잘 됐는데 재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좀 뭘 잘못해서 그랬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재발에 관여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몸에서 정상적으로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치료를 해도. 그러면은 10,000개 이하로 그 암세포가 줄어들었을 때는 면역 기능이 그거를 커버해서 암을 제어할 수 있다고 봐요. 1,000개 단위죠. 뭐 100개 단위나 면역 기능이 안 좋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암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원인 외에는 사실은 이 분이 뭐를 잘못해서 재발을 했다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는 의사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알면은 환자한테 분명히 그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또 세워서 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 모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요, 선생님, 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뭔가 케이스가 앞에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똑같은 치료 방법을 쓰나요?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른 치료 방법을 쓰게 되나요? 그것도 이제 환자의 경우에 따라 다른데, 뭐 제가 전공하는 두경부암이다 그러면은 수술해서 국소 재발한 사람은 방사선 치료로 구제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재발을 국소적으로 하면 수술로 구제 치료를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재발한 암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병기 결정 검사를 다 해서 그 암이 어디까지 퍼져 있고, 예를 들면 수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변의 중요한 신경이나 제거할 수 없는 신경이나 혈관이나 그런 거의 관계들 같은 걸 다 봐서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그렇지만 그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원발병만큼 마음대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쓰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번에 카드를 쓴 거이니까. 선생님, 그리고 이 재발이 좀 잘 되는 암,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1차적인 치료에 성공이 어려운 암도 있고, 치료가 1차적으로 잘 되더라도 되돌아서서 재발하는 그런 암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암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유명인들 중에서 스티브 잡스도 간에 굉장히 재발 가능성이 높은 암이었고, 우리는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런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간에 재발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똑같이 그렇게 사실은 간에 재발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암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폐에 되게 전이가 잘하는 암도 있고, 간으로 잘 가는 암도 있고, 췌장암이 이제 대표적이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어떤 장기나 아니면 그 치료한 범위,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한 범위 딱 그 밖에 이렇게 잘 재발하는 그런 암도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암이 걸려 오신 분들이면 재발을 좀 생각해서 뭐 미리 좀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종양학과 의사들의 이제 역할인데, 예를 들면은 혈관육종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이렇게 두피에 이제 종양이 생기는데, 그 종양만 이렇게 떼어내고 나면 또 옆에 재발을 하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좀 넓게 하면은 그 방사선 치료한 범위 안에는 재발을 안 하는데 또 그 밖에 재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임상 경험들이 쭉 축적이 되니까 두피 전체를 치료하자. 아예 처음부터. 네. 그래서 두피 전체를 치료하는데, 또 두피 전체를 치료를 하다 보니까 두피 전체를 치료하면서 생기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너무 세고, 그렇다고 해서 국소적으로 치료한 것보다 두피 전체를 치료한 것이 성적이 월등히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또 의사들이 치료 범위를 그러면은 좀 줄이는, 어느 정도 좀 패배 의식에 빠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치료 범위를 줄여서 치료하기도 하고, 지금도 어떤 병들은, 난치성 병들은 치료 범위가 넓어졌다 줄어졌다, 넓어져서 생기는 후유증이 너무 심해지면 환자들한테도 또 미안하고 자기가 의사로서의 자괴감도 빠지니까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하려다 보니까 좀 치료 범위가 줄어들고, 치료 범위가 좀 줄어들면 또 재발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선상들을 오락가락하는 병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좀 초발암, 처음에 암이 걸리면 잘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검사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재발을 좀 막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재발을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재발을 막는 건 아니죠. 검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근데 조금 빨리 발견하면 치료율이 올라가지 않나요? 그게 이제 상식적인 생각인데, 임상 데이터들이 빨리 찾으면
2차 재발, 3차 재발까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생존 기간이 좀 늘어날 뿐이지 빨리 발견하나 늦게 발견하나 결국에는 다시 안 좋은 결과로 가는 그 코스 자체는 변경할 수 없다. 그 암이 계속 재발이 돼서 결국에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그 코스 자체는 변경할 수 없다는 걸 의사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갈등이 되게 많이 생겨요. 병원에서. 환자들은 아니 좀 의사가 신경을 써서 빨리 좀 찾아내가지고 했어야지 재발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사들의 과실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막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사들이 이제 그런 검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뭐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빨리 발견한다고 해서 그 성적이 월등히 더 좋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치료했을 때 그 찬스를 잡는 것들은 일이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재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암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수준으로 가는 거고 완치 찬스는 처음에 한 번의 그 기회를 잡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의사들은 되게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검사를 매달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검사를 매달 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걸 그만큼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들도 아니고 그런 검사들을 너무 이제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또 남발하는 경우에는 병원은 수익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보험 재정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올바른 윤리관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 암에 한번 걸리셨던 분들은 재발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좀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재발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간략하게 잠깐 짚고 가면 처음에 치료 전략을 세울 때 그 치료 전략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암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자라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치료에 성공하고 되게 짧은 기간 내에 재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난 다음에도 또 암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에 암이 발생했던 거와 똑같이 다시 암이 거기 그 장기에서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몸에 어떤 면역 기능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우리 몸은 사실 기본적으로 NK 세포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NK 세포가 변형된 유전자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진 세포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들을 클리어링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제거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있고 또 좀 어느 순간에 암이 조금 더 자란다고 하면은 T 세포가 작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K 세포는 경찰 같이 어느 정도 치안을 이렇게 유지하는 정도인데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이제 기동대나 군대가 투입돼야 되거든요. T 세포는 그런 기동대나 군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T 세포가 가서 그거를 해결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은 재발하는 기존의 첫 번째 원인은 못 막지만 두 번째 원인에 의한 재발들은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몸을 잘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면역 기능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면역 기능을 올린다는 말 자체는 과학적이지는 않고요. 면역이라는 거는 자기가 각자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밸런스가 중요하고 한데 그런 기능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면역이 아주 여러 가지 역할들을 생명 현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암과 관련된 면역 세포가 자기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몸의 컨디션이 일단 되게 중요해요. 몸의 컨디션 되게 좋으려고 하면 영양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어떤 그런 수분 섭취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지만 밤새지 않는 거 자야 될 때 자고 깨야 될 때 깨고 배고프면 먹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들을 좀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 환경적인 요인들은 일단은 술, 담배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어떤 공기에 노출되는 거 예를 들면 매연 뭐 이런 것들도 안 좋다고 알려져 있죠.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에 노출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암세포가 사실은 하루에 한 5,000개 정도씩은 생기는데 암에 걸린 사람보다는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은 이유는 대부분 다 면역 세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암에 한번 걸렸던 분들에게 선생님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들을 갖는 것들이 중요한데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각자의 다 사정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긍정적인 생각, 또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 이거는 되게 심리학적인 책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걱정하는 미래의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 병에 대한 어떤 골똘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네, 선생님 제가 오늘 재바람에 대해서 선생님께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낙담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학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재바람도 이제 조기에 찾아내고 치료하게 되면은 예전과 같이 그런 결과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알고 있는 데이터들은 최소한 20년 전의 임상 데이터들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병원의 그 스케줄을 따라서 잘 관리를 받다 보면 재발하더라도 좋은 치료 전략으로 해서 완치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낙담하지 않는 게 또 건강에도 더 좋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